추수감사절 연휴 주말에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이 내려 도로 및 항공이 마비됐습니다. 주요 도로가 멈춰선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으며 90번 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지갑을 더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이와 계란이 살모넬라에 오염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폐기 처분을 지시했지만 이미 68명이 감염됐으며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종료된 후 병원 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주말에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이 내려 도로 및 항공이 마비됐습니다. 주요 도로가 멈춰선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으며 90번 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리오 남부 연안 지역 및 온타리오 동부 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리고 오늘까지 적설량이 2피트에서 4피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리오, 온타리오 등 오데오 연안 지역은 차가운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며 눈구름을 만드는 호수 혈과의 영향으로 겨울철 강추위를 동반한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며 차량 운행을 피해달라고 당부하고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물과 식량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펜실베니아 90번 고속도로에는 차량 정체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민들이 눈을 치워준 다음에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펜실베니아주까지 134마일에 이르는 고속도로의 양방향 차선이 폭설로 민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에도 최고 4피트의 눈이 내리고 북부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고 3피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차가운 북극 대기의 유입으로 지난주부터 기온도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부 지역의 폭설과 혹한이 전국의 3분의 1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온도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요.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 명인 것에 비춰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 명보단 적은 셈입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실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습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 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 1196만 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 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연방센서스국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표본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범법 이민자들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75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5만 8천여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거나 현재 기소가 진행 중인 범법자로 나타나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30일 현재 뉴욕시에 있는 전과자 등 범죄 연루 이민자 5만 8천여 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갱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범법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공공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지적으로 IC 자료에 따르면 11월 17일 기준 난민 포함 뉴욕시 거주 불법 이민자는 75만 9,218명으로 이들 가운데 5만 8,626명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거나 현재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인 범법자들입니다. 특히 약 2%에 해당하는 1,053명은 갱단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IC와 뉴욕시경은 전철역 경찰 집단 폭행 사건과 맨하탄 42번가 칼부림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강력 사건들이 갱단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C의 지난 7월 2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불법 이민자 가운데 66만 2,586명이 전과자이거나 현재 형사 기소가 진행 중입니다. IC 뉴욕 지부장은 범법 이민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뉴욕시가 범죄 연루 이민자들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뉴욕시의 강력한 이민자 보호 정책 때문으로 범죄 이민자들의 추방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멀리오타키스 연방 하원 의원은 이처럼 뉴욕시가 범법 이민자들의 본거지가 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잘못된 국경 통제 및 이민 정책 탓으로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범죄 이민자 보호에 사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IC와 협력해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봄 이후 현재까지 뉴욕시로 몰려든 난민은 22만 3천 명 이상으로 지금도 최소 5만 8천 명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며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심한 대우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잘못됐다,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해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날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완전하고 무조건적 사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면 대상엔 2014년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모든 잠재적 연방 범죄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의혹도 해당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현재 수년째 수감 중인 16의회 폭동사태 수감자도 포함되냐며 정의 남용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지갑을 더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크게 줄었습니다. 마스터카드 스펜딩 플러스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인 지난 29일 미국의 소매 판매액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액 대비 3.4%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작년보다 14.6% 늘며 소비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판매액은 작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대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실질 소비는 작년보다 줄어든 셈입니다. 다른 정보 분석 업체들 분석도 온라인 쇼핑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오프라인 판매가 부진했다는 흐름에 부합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서비스 어도비 애널리스트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08억 달러로 작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유통정보업체 센소매틱 솔루션스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교통량은 작년 대비 8.2%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 쇼핑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매장 앞에 긴 줄을 선 뒤 개장과 동시에 오픈런을 하는 게 과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고 유통업체들이 할인 판매 기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등 분산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프라인 매장이 과거만큼 북새통을 이루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오이와 계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폐기 처분을 지시했지만 이미 68명이 감염됐으며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식품 유통회사 썬패드가 판매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27일부터 회사 측이 대량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이를 먹은 18개 주 68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해당 오이는 멕시코에서 재배된 것으로 썬패드 멕시코란 스티커가 부착돼 10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반 소매점과 식품회사에 판매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 오이를 재배한 멕시코 농산물회사 거래처인 다른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FDA에 따르면 최근 코스코에서 판매된 계란도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제기돼 공급업체인 핸섬 브룩팜스 측이 지난 27일부터 자발적인 리콜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난 22일부터 엘라베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의 25개 코스코 매장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목초 사육이란 이름으로 판매된 24개 팩 계란입니다. 리콜 대상은 플라스틱 달걀 포장 틀 측면에 줄리언 코드 327과 사용 기한이 2025년 1월 5일로 인쇄된 상품 약 1,800개로 한정되며 나머지 상품은 리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발병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종료된 후에 병원 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급증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시어도어 알팍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정책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병원 내 감염을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1월 6일부터 2024년 3월 21일을 오미크론 유행 전 검사 마스크 적용 시기, 오미크론 유행 후 검사 마스크 적용 시기, 검사 마스크 종료 시기, 의료진 마스크 재개 시기 등 4개로 나누고 지역사회와 10개 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률을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입원 환자는 64만 1,483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61세였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3,071명이었고 병원 감염이 2,0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결과 오미크론 유행 전 검사 마스크 착용 기간에는 지역사회 감염 대비 병원 감염의 주간 평균 비율이 2.9%에 불과했으나 오미크론 유행 후에는 7.6%로 높아졌고 검사와 마스크 착용 종료 후에는 15.5%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의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재개된 지난 1월 이후에는 지역사회 감염 대비 병원 감염의 주간 평균 비율이 8.0%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오미크론 유행 기간에 검사 마스크 착용 종료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증가했고 의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재개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33%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병원 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 증가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며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률이 높은 시기에는 검사와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 입원 환자 보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중 감량은 물론 신장 결석 예방, 저혈압, 편두통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과학자들은 물 섭취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간단한 건강 지침에 대한 증거가 명확치 않은 데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아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며 이번 연구는 물 섭취의 이점을 광범위하게 평가한 첫 연구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물 섭취가 건강에 주는 영향 등에 대한 1464개의 연구 중 18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물 섭취가 체중 감소, 신장 결석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확보됐습니다. 연구진은 물 섭취와 체중 감량 간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12주에서 12개월 동안 이어진 연구에서 매일 물을 1500ml 더 마신 그룹의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전 약 500ml의 물을 마시면 식사할 때 에너지 섭취를 13%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물이 포만감을 높여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도 컸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면 결석 재발률이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박테리아를 배출하고 요로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저혈압 조절, 편두통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1월에서 12월 동안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가운데 중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12월 13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가능 단체는 한인회, 한국학교, 문화예술단체, 정치력 신장단체, 차세대 단체 등이며 특정 정당 및 정치적 성격의 단체, 종교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신청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서류 검토 및 관할 지역 재외공간 의견을 수렴한 뒤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도난당한 휴대폰 단말기는 통신 서비스 개통이 금지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사업 중인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원래 소유주로부터 접수된 도난 신고 내역을 토대로 해당 기기의 개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명 브라이언 시몬센 형사법이란 명칭이 붙은 이 법은 지난 2019년 퀸즈 리치몬드 힐의 한 T모빌 매장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시몬센 형사가 용의자가 격발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발생 이후 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뉴욕시에서 매일 9만 개의 택배 소포가 도난 및 분실되고 있는 가운데 절도 종식을 위해 시작된 락커 NYC 프로그램이 벌써 운영 7개월째에 돌입했다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퀸즈, 맨해튼과 브루클린 4곳에 락커를 추가 설치했으며 연말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품 보관 서비스 업체 고 락커와 협업해 해당 회사의 보관함 8곳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락커 NYC 프로그램은 택배 절도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뉴욕시가 지정한 안전장소에 배달된 택배 소포를 넣을 수 있는 무료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 보관함을 통해 자신들이 주문한 소포를 24시간 안전하게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코드지가 29일 연방보건복지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36년 기준 뉴저지에서 필요한 간호 인력은 98,850명으로 추산되지만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74,4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 인력이 필요 인원 대비 약 25%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노년층 인구 확대 등으로 간호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의료시설을 이탈하는 간호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저지 최대 규모 간호사 노조가 실시한 지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3년간 약 3분의 1에 가까운 간호사가 병상을 떠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전 한때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